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정이 파탄되고 있는 이 현실에 직면하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통일 각 분야에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현재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큰 걱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러한 위기들이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를 낱낱이 제가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 체제로서 이 법치가 소위 중시되는 이러한 그 기본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치가 여기저기서 유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일가의 이러한 무지막지한 행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그 행태들, 또 더불당 소속의 윤미향이라는 전 그 정의연대 대표를 둘러싼 이러한 일들, 정말 이거 창피스럽고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당당하게 눈을 부릅뜨고 도리어 국민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이러한 국면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한테 도대체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 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안보 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친중국, 친북한, 반일본, 반미국.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나타나는 행태는 한미 간에 신뢰 위기에 빠진, 서로를 못 믿는 동맹 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볼인 이 사법부가 지금 어떠한 판단을 내고 있습니까? 명예훼손 관련만 하더라도 또 정부 측 인사의 유리한 코드 판결을 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경제는 무상복지가 지금 막 판을 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핑자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못 줘서 안달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자기 개인 돈 주는 것도 아닌데 4차례 걸친 추가 경제 예산을 갖다가 좀 집행하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국가 재정을 갖다가 좀 보존시키려는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사회주의 지향의 경제 정책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고 해서 이제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곳곳에서 대한민국이 망조드는 국가 파탄에, 국정 파탄에 조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바로 현재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현 집권 여당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정책 집행자들이, 결정권자들과 집행자들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행정부를 소위 그 원흉으로 꼽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면서 더 중요한 원인 제공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준 많은 국민들, 이 국민들도 결코 국정 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헌법적 가치를 가진 그러한 분을 대통령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데 과연 그들의 선택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 5년을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할 날이 있을 겁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국정 파탄과 국가 위기를 조장한 그러한 행정부였다고 평가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한테 있지만은 더 나가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되도록 집권하도록 바로 도와준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인 문재인 정부를 뽑아준 또 지지해준 그 국민들이 바로 책임의 한 부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러한 국정위기를 가져온 데는 전임 정부들의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이 전임 정부들의 책임도 작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1야당이 제대로 제1야당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의정활동이나 정치투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정 파탄에서는 그 한 축을 물론 의석이 매우 적지만은 100석이 넘는 의석이기 때문에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투쟁을 못하는 의정활동을 못하는 제1야당도 결코 여기서 자유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전 요새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예를 들면 좀 국가의 안보 대응력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같은 문제, 이런 정책, 또 사회주의 지향의 정책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 과정에서 누가 그러한 지시를 내리고 누가 앞장서서 이러한 국가 파탄의 정책들을 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서 이러한 문제를 냉정하게 우리가 재조명할 때, 평가할 때 그분들의 책임을 사법적으로도 묻고 필요하다면 역사적으로도 단죄할 겁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대한민국이 망조드는 정책 입안에 앞장서지 않고 참됐다고 나라를 위해서 직원을 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이 적폐, 새로운 적폐를 양상시키는 이 국정 파탄이란 정책들을 더 이상은 계속하지 말고 이제 겸허하게 대한민국의 100년 아니 1000년 대계를 위해서 정말 정파 이익을 버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정부는 결코 반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라도 반성해서 이러한 위기 국면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대한민국을 이따위로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 앞에서,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누가 원인이냐 라는 문제를 분명히 따져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